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선생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카후나 수련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 나는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고 있었다. 나에 대한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이었는데 그중 가장 언짢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일은 내가 15살 때 일어났다. 그때 나는 아버지를 도와 집을 짓고 있었다. 우리는 지하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송곳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송곳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 없던 나는 송곳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냥 가서 가져와 라고만 대꾸하실 뿐이었다. 그동안 배운 직관을 이용할 생각은 못한 채 아버지가 너무나 부당하게만 느껴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마음을 꼭 닫고 분노하기만 했던 내가 송곳 비스름한 것도 찾지 못한 건 당연한 결과였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은 채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해도 찾지 못하자 아버지는 직접 가서 송곳을 가져오셨다. 이 수업은 송곳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나의 자각을 넓혀서 송곳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아내거나 공구상자에서 가려내는 것과도 상관이 없었다. 그런 경우였다면 아버지는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이용해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자발성에 관한 수업이었다.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잘 지켜보는 법을 알고 계셨다.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다음 작업을 위해 쓸 도구나 논리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예를 들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포함이 되었다. 나는 의도하는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법도 알고 있었고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위해 잠재의식의 인도를 받는 법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당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들을 사용할 기회를 주고 계셨다. 그런데도 나는 에너지와 재능을 분노로 낭비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어떤 과제를 해내지 못하면 더 이상 그 수련을 진행하지 않았고 수련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도 않았다. 반갑습니다.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의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선물이라고 하지만 이거 자체를 알아차리고 보듬어주고 껴안아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존재합니다. 생각이 바뀐다면 세상이 바뀌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카후나들의 후나웨이, 바로 풍요와 행복을 부르는 하와이언 시크릿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나웨이는 하와이에서 전해지는 전통 철학이자 실천법이라고 합니다. 이 후나의 마스터들은 비밀을 간직한 자, 카후나라고 불렀고 현대 호오포노포노를 창시한 모르나 여사 역시 카후나였습니다. 후나웨이는 내면아이, 즉 잠재의식에 대한 깊은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후나에서는 현대 심리학이 무의식을 발견하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잠재의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이 전해지고 있었답니다. 우리의 생명 에너지, 마나에 대한 이야기도 상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타인을 만나는지, 그래서 자신의 무엇을 알아차리는지 이 책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우지님들께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사항은 영혼이 확장하거나 수축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 속의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며 다차원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뜻하는 이호와 그 어근들은 핵심, 심장, 중심, 자아, 그 이상의 것, 떠나고 돌아오는 것, 들어오고 결혼과 기쁨과 행복, 힘찬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아를 에고라고 하는데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미들이 섞여 이 개념은 많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에게 본래 죄의 본성이나 악한 본성이 있다고 여기는 많은 종교와 철학에선 에고를 타인들에게 대적하는 자아의 의미로 사용했고, 그들은 에고를 약화시키거나 심지어는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충동들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푸나에서는 에고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느냐 질문을 받으면 먼저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에고의 틀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만약 질문자가 프로이트의 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나는 푸나에선 그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간단히 답합니다. 그것은 푸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죠. 만일 자아를 뜻하는 용어로 에고를 사용하고 있다면 푸나에서는 에고를 약화시키는 대신 오히려 최대한 확장시키려 한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우주를 자기 자신으로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많은 조화와 사랑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언제나 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없애야 할 것은 분리감이지 자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억이란 것은 뇌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억들은 몸속에 여러 군데 복제되며 기억이 실제로 기록되는 곳은 순전히 에너지 차원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생각과 인상들의 기억이 아스트랄 물질 다발에 새겨져 잠재의 의식의 에너지 몸을 이룬다는 비유를 사용했는데 현대적인 비유는 컴퓨터에 관한 겁니다. 실제로 기억들이 저장되는 곳들은 자기장입니다. 컴퓨터로 비유를 들면 입력된 정보는 비트로 저장되고 여러 비트들이 모여 바이트가 되고 여러 개 바이트들이 모여 단어가 되며 그 단어들이 모여 단어 집단을 이룹니다. 당신이 지난주 파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하세요. 특징 하나하나 정보의 비트를 나타냅니다. 그것들이 모여 바이트가 되고 이것은 그 사람의 전체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나 당신에게 보인 반응은 다른 바이트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체 파티는 당신의 기억 속에 일련의 단어 집단들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의 인상들은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는 대기 상태로 꽤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그것이 충분히 인상적이었다면 평생 그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덜 중요한 인상들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고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인상들은 잡다한 파일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릴 때 잠재의식은 대기 상태에 있는 인상을 가장 먼저 끄집어내고 다음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인상들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억하며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인상들을 기억해내는데 그 중요도는 그 대상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느냐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기억을 쉽게 떠올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원래의 인상이 의식적인 주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인상은 다른 인상들과 결합되거나 연결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생체의 컴퓨터 속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하며 잠재의식은 비트보다 단어를 훨씬 더 쉽게 찾습니다. 간혹 떠올리려고 하는 이름이 전혀 생각나지 않다가 한참 뒤에야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려 할 때, 특히 호흡할 수도 있고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것 다 잠재의식의 기억들이 협조돼야 하고 잠재의식이 관련 근육이나 기관들과 직접 연결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과 의식적으로 협조하는 법을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푸나 체계에서 감정과 느낌이란 특정한 생각과 근육 긴장의 패턴이 수반되는 생체 에너지의 움직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감정은 어떤 조건 하에서 긴장된 근육 속에 잠재적인 에너지로 저장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또는 환경적인 자극들에 의해 곧바로 깨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극은 잠재의식의 기억과 연합되어 4가지 기본적인 에너지 반응 패턴 가운데 하나를 촉발시키거나 2가지 이상이 혼합된 반응 패턴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4가지 기본적인 에너지 반응 패턴은 두려움, 분노, 기쁨, 그리고 행동입니다. 훈화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아카입니다. 아카의 사전적 정의에는 그림자, 반영, 닮음, 이미지, 본질, 명료함, 밝음, 싹, 투명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서의 가까운 개념은 에테르 물질 혹은 아스트랄 물질 그리고 오라입니다. 최근까지 아카의 존재는 신체를 감싸고 있는 아카체를 보거나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투시자나 심령가들의 증언에 의존해 왔습니다. 영국의 의사였던 킬러 박사는 20세기 초에 진단 목적으로 오라를 보는 방법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아카체는 우리의 신체를 투과해 감싸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이나 우연히 혹은 숙달된 기술에 의해서도 이 아카체의 중요 부분은 신체를 벗어나 여행을 하는데 이때 그 사람은 이를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행하는 아카체와 신체를 잇는 어떤 연결이 유지되는데 몸을 벗어난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은줄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억압되거나 질병에 걸린 상태에선 오라의 크기와 밝기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의식적으로 의도해도 같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의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러면 조금 전만 해도 여럿이 합세해야 겨우 당신을 들어 올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깃털처럼 가벼워진 당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라를 확장하는 법을 배운다면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의 능력을 확대해 더 멀리 있는 것들까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음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의 중요성 때문에 많은 문화권에선 호흡을 생명과 생명력의 상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만성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얕은 호흡을 하는데 공기를 들이마실 때 폐의 일부분만을 사용한다면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고의 근원 중 하나를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얕은 호흡을 해왔다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완전히 내쉬는 단순한 기법을 익혀보세요. 깊은 호흡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한 호흡이라고 알려진 요가 기법입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훈화의 좋은 실천법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유명한 역사 인물이나 이야기 속 인물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맥스 롱 박사는 그건 조지에게 맡겨 라는 관용구를 이용해 자신의 잠재의식을 조지라고 불렀습니다. 좋아, 잠재의식. 내가 널 뭐라고 부르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마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에너지, 즉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움직임. 이 움직임은 혈액순환, 소화 과정, 신경계의 전기 활동 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만화가 몸과 몸의 주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생명 과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만화의 흐름이 강하고 원활할 때 우리는 더없이 건강하고 풍부한 에너지와 힘을 지니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요하고 열정적일 수 있고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한 자신감과 깊은 연민을 품고 행복감을 느끼며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매우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만화의 흐름을 늘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는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정반대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한다면 건강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당신의 삶이 놀랍게 향상될 겁니다. 우리가 콤플렉스라는 큰 힘에 이르지 못하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시행착오를 거치며 길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력을 회복하고 방에 환하게 불을 켜는 작업일 겁니다. 정신적인 분석 요법은 컴플렉스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유명한 체계 중에 하나인데 이 요법은 현재 컴플렉스에 이르게 된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최면입니다. 힘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자유로워지는 카우나들의 다른 방법, 자기 최면도 포함이 됩니다. 최면에 해당하는 하와이어는 쿠포노인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의식은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적인 믿음으로 발전하면 생각이나 행동에 저절로 배어납니다. 컴플렉스 면에서 최면은 특히 두려움을 없애고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면의 주요 도구는 언어와 이미지, 느낌입니다. 컴플렉스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는 간단한 자기 최면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내쉽니다. 당신이 변화시키고 싶은 현재 상태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질병에 걸렸거나 지금 현재 통장에 잔고가 없다. 그리고 나는 우울하다. 이런 현재 상태를 정합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그 상태와 정반대되는 긍정적인 상태를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가난은 풍요로움으로 그 새로운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합니다. 또는 그것을 글로 묘사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나 설명을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해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단호히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그 문장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러는 동안 긍정적인 느낌이 들면 잠재의식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 새로운 상태가 습관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손으로 치유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자신과 타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숙한 치유자가 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연구와 훈련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자신에게 있는 능력으로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두통, 찰과상, 타박상, 근육통, 복통 같은 경미한 통증에 아주 좋습니다. 일단 자신을 빛으로 감쌉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더 많은 빛이 몸의 중심에서 양손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상상하세요. 숨을 내쉬며 이 빛이 손바닥과 손가락을 통해 흘러나간다고 상상하세요. 그런 다음 에너지의 흐름을 더 깊이 자극하기 위해 양 손바닥을 힘차게 문지릅니다. 양손을 마주보게 하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양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손을 아픈 부위에 놓습니다. 그 부위에 얹어도 되고 몇 센치 위쪽에 위치시켜도 됩니다. 에너지가 그 부위로 스며들어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상상하고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너지를 하나의 색깔로 상상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반복합니다. 치유를 마치면 통증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당신에게 들어왔는지 모르는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내기 위해 손을 씻거나 손가락을 털거나
바닥을 만집니다. 이것은 응급치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무엇이든 시도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주님들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개념과 도구들, 기법들을 갖추게 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모든 창의력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도구를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도록 나의 의식을 상승시켜 보세요. 우리 모두 감사하고 사랑하고 미안하고 용서하고 또 감사합니다.